네, 안녕하세요. 오늘 트러스트 미더 첫 번째 세션을 발표를 맡은 시리우스 장초롱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제 제가 발표할 주제는 이제 서브스트레이트 베이스 블록체인에서 기반 블록체인에서 이제 GK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GK가 어떻게 구현되고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좀 GK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제로 구현되어 있고 사용하고 있는 이제 몇 가지 프로젝트들의 예를 좀 들어서 좀 오늘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막 그렇게 오늘 막 프리미티브한 영역까지는 좀 다루기엔 좀 시간이 좀 촉박해서 뒤에 이제 네트워크 세션도 있고 하니까 좀 촉박해가지고 그냥 이제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냥 간단하게 코드 레벨로 보면서 그런 식으로 오늘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뒤에 이제 계속 뭐 스나크라던가 이제 뭐 GK 스나크나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그래서 일단 스나크가 뭔지 간단하게 한번 훑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이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스나크라고 하면은 이제 말 그대로 서싱트 non interactive argument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제 프루버가 있고 베리파이어가 있는데 프루버는 이제 베리파이어에게 이제 특정 클레임을 증명을 하고 싶어요. 증명을 하고 싶어 하는데 보통 이제 전자서명을 검증하려고 할 때 이제 원문 메시지를 서명값과 함께 같이 주면서 검증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베리파이어가 원문에 대한 정보를 아는 상태에서 증명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프루버는 이제 그 원문을 공개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베리파이어에게 그 원문에 대한 정보는 숨기고 그냥 프루버가 내가 그냥 알고 있다라는 그 사실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에 보면 펑션 F가 이제 둘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프루버가 I know witness plus that F, X, W, I 값을 프루버는 저 W, 프라이빗 값인 W를 알고 있다라는 걸 이제 증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루버가 베리파이어에게 당연히 이제 서명값을 프루프 파이 값을 넘겨주겠죠. 저 프루프 파이 값을 이제 X와 W를 파라미터로 해서 프루버의 프루빙 키로 이제 만든 서명값이 되고 베리파이어는 퍼블릭 인풋과 저 이제 프루프 파이 값 그리고 이제 베리파잉 키를 가지고 검증을 하게 되면은 이제 결과가 이제 true or false로 나와서 베리파이어는 프루버가 저 클레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검증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이제 스킴인데 여기서 이제 사실 이제 위에는 이제 제목에는 스나크라고만 써놨는데 사실 GK는 이 스나크랑 이제 사실 별도의 얘기죠. 별도의 얘기예요. 그래서 스나크라는 것도 결국에 이제 서싱트 인 non interactive가 핵심인 거고 여기서 이제 서싱트라는 거는 밑에 이제 서싱스니스라고 이제 제가 작성을 해놨는데 베리파이어가 이제 저 프루프를 검증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간결한 프루프를 만들어내므로써 그 베리파이하는 시간이 충분히 작아진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서싱스니스가 이제 충족이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GK라는 조건을 만족하려면은 이제 베리파이어가 더 W, 프라이빗과 W에 대한 정보를 그러니까 파이 이외에 뭔가 인풋으로부터 W에 대한 정보를 알면 안 돼요. 그러니까 파이는 사실 이제 W로부터 만들어지긴 했지만 저 파이를 가지고 W를 알아낼 수는 없으니 그래서 이제 베리파이어가 W에 관한 정보를 알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만족하면은 제로 널리지가 만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제로 널리지가 만족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GK 스나크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스나크는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아크웍스라고 하는 이거는 일단 서브스트레이트에서 하는 그쪽 프로젝트는 아닌데 일단 이 아크웍스라고 하는 프로젝트에서 러스트 베이스로 하는
CK 스나크 컴포넌트들을 만들고 있어요. 라이브러리들을. 뭐 그로스 16, 마린 같은 그런 이제 뭐 크립토그래피 스킴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일렉틱 커브들 뭐 예를 들면은 뭐 BLS 커브, 뭐 GK에서 많이 쓰는 BLS 커브 이런 커브들에 대한 프리미티브한 구현체를 라이브러리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이제 또 추가로 GK에서 사용되는 뭐 RNCS를 만드는 뭐 가젯이라던가 뭐 이런 특별한 가젯들을 이제 라이브러리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밑에 GitHub 주소도 제가 이제 링크를 걸어놨는데 요즘 이제 이런 프리미티브한 영역들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자기들이 만든 이런 이제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서브스트레이트에 이제 통합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 옆에 있는 그림이 실제로 아까 스킨에서 제공한 다이어그램인데 서브스트레이트 레이어에 SP토 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뭐야 크리에이트가 있어요. 크리에이트가 있고 옆에 아크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해서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뭐 커브나 이런 모델들에 대한 모델들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이제 SP 아크 커브, SP 아크 모델스라고 해서 저런 식으로 크레이트를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 저 점선으로 링크가 되어 있는데 서브스트레이트에서 저 아크 서브스트레이트에 있는 크레이트를 가져다가 그 이제 호스트 펑션들을 임플리먼트 해놨어요. 호스트 펑션을 임플리먼트 해놔가지고 서브스트레이트에서도 이제 그 특정 이제 GK에서 사용하는 커브들에 대해서 일렉틱 커브 연산을 할 수 있도록 호스트 펑션으로 구현을 해놨고 그다음에 위에 있는 서브스트레이트 커브, SP 커브라고 하는 이제 크레이트에는 실제로 이제 엔드 유저가 사용할 수 있게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더 유저 스페시픽한 펑션을 이제 위에다가 구현해 놓고 실제로 이제 유저가 사용할 때는 이제 SP 커브라는 크리에이터를 사용해서 실제로 이제 뭐 베리파이를 수행한다던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위에 있는 엔드 유저가 사용할 수 있는 크리에이터를 별도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아크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하는 레포지토리랑 서브스트레이트 컵스라고 하는 레포지토리를 링크를 제가 올려드렸는데 실제로 저 아크 서브스트레이트라는 부분은 이미 지금 현재 서브스트레이트 마스터에 머지가 되어 있어요. 현재 PR이 올라와서 리뷰 다 끝나고 실제로 이제 마스터에 머지까지 돼 있는 상태라서 지금 뭐 아마 저거를 사용하는 프로젝트는 아직 못 본 것 같은데 실제로 일단 리뷰 끝나고 다 이제 구현까지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아까 이제 앞에서 보여드린 그런 크리에이트들을 사용해서 이제 그로스 16 베리피케이션을 하는 콜이 이제 끝쪽에 나와 있는 펑션이 그로스 16 베리피케이션 하는 콜이고 보시면은 베리파잉 키랑 커밋먼트랑 프루프랑 받아가지고 이제 쭉 이제 바이트 벡터로 받아가지고 다시 이제 디코딩하면서 밑에 뺀 말에서 이제 그로스 16 베리파이를 수행하고 그 옆에는 이제 거기 사용된 디펜던시들을 제가 일단은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SP, BS, SP 아크 이런 것처럼 아크웍스에서 이제 사용하는 크레이트를 가져다가 저런 식으로 이제 베리피케이션 할 수 있도록 서브스트레이트 내에서 베리피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저런 식으로 이제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그래서 사실 이제 베리피케이션은 아까 이제 앞에서 스나크 말씀드릴 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체인에서 수행이 가능한데 프루프를 생성하는 작업은 이제 그에 대비해서 이제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코스트가 크고 그래가지고 체인에서 수행하기는 조금 어려운 수행 시간과 코스트를 갖고 있어서 보통 이제 GK 블록체인에서 이제 GK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할 때 그런 프루프를 만드는 행위는 다 이제 클라이언트나 오프체인으로 다 빼서 온체인에는 그 프루프만 가지고 검증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프루프를 만드는 콜을 별도로 존재를 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크웍스에서 만든 크리에이터를 옆에 코드처럼 사용을 한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만타인데요. 만타 네트워크라고 해서 현재 폴카닷에서 이제 폴카닷에는 아직 안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쿠사마에는 쿠사마에는 이제 파라체인으로 현재 붙어 있는 실제 파라체인이에요. 실제 파라체인이고 이제 만타 네트워크는 이제 제로 놀리지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약간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을 하는데 뭐 페이라던가 뭐 월렛이라던가 제가 이제 사실 리서치 했을 때보다 최근에 다시 보는데 되게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뭐 GK SBT도 하고 있고 뭐 GK EVM까지 한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 다뤄볼 거는 이제 페이 실제로 이제 토큰 전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GK를 사용하는데 오늘은 이제 그 부분을 좀 중점으로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만타페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옆에 이제 그림처럼 두 가지 레이어로 나누어져 있어요. 실제로 이제 위에 이제 퍼블릭 레이어가 있고 프라이빗 레이어가 있고 퍼블릭 레이어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원래 서브스트레이트에서 사용하던 SS58 포맷의 어드레스가 존재하고 프라이빗 레이어에는 이제 위에서 이제 퍼블릭 레이어에서 사용하는 어드레스 말고 이제 별도의 어드레스, GK 어드레스라고 하는데 얘들은 이제 GK 어드레스라고 하는데 GK 어드레스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퍼블릭 레이어에서는 그냥 원래 토큰 트랜스퍼 하던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트랜스퍼하고 이제 퍼블릭 레이어에 있던 토큰을 프라이빗 레이어로 숨길 수도 있고 프라이빗 레이어에 있는 토큰을 퍼블릭 레이어로 끌어올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프라이빗 레이어 안에서도 서로 이제 트랜스퍼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두 개로 나눠져 있고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동일한 레이어 통신이나 아니면 크로스 레이어의 통신이 가능하다. 그래서 만타페이는 비트코인하고 똑같이 UTXO 모델로 되어 있어요. UTXO 모델로 되어 있는데 이제 조금 다른 부분은 이제 오페크랑 트랜스페런스라고 하는 두 가지 UTXO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오페크는 말 그대로 completely private 하고요. 그래서 뭐 오너가 누군지, 뭐 에셋이 얼마가 들어있는지 아무런 정보가 보여지지 않는 말 그대로 진짜 fully private한 그런 UTX고 트랜스페런스는 에셋은 보여지지만 오너는 보여지지 않아요. 오너는 여기도 오너에 대해서는 보여지지 않고 있어요. 에셋만 보여지고 실제 그 오너 누구에게 오너까지는 보여지지 않는 이런 이제 두 가지 UTX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화이트 페이퍼 스펙 문서에 존재하는 걸 캡처를 해왔는데 그래서 실제로 UTXO는 두 가지 UTXO가 있다고 했는데 한 가지 스트럭처로 구현을 하고 있어. 그리고 그거를 이제 구분할 때 앞에 T 값이라고 하는 트랜스페런시 플레이라고 하는 T 값으로 이게 트랜스페런트인지 오페크인지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트랜스페런시 플래그가 true다라고 하면은 이 UTXO는 트랜스페런시한 UTXO고 그게 아니면 오페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트랜스페런시가 true다라고 하면은 이제 다 보여줘야 되는데 그럼 저 PA라고 하는 값에 asset 아니면 asset value 페어로 해가지고 실제 asset에 대한 정보가 퍼블릭하게 담겨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퍼블릭 키에 대한 정보는 커밋먼트 CM 값에 의해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숨겨지게 돼요. 오너에 대해서는. 만약에 트랜스페런시가 펄스로 되어 있으면 PA 값은 사용하지 않고 에셋에 대한 정보랑 프라이빗 키에 대한 정보를 모두 다 커밋먼트 값에 넣어서 보이지 않게 숨겨서 처리를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UTXO가 실제로 동작하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런 뭐 UTXO 베이스로 토큰이 뭐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이제 실제로 트랜스퍼를 하기 위해서는 트랜스퍼 포스트라고 하는 이제 구조체를 이용해서 이제 주고받으면서 처리를 하게 돼요. 이게 실제로 프루프로 만들어지는 바디 값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파라미터들은 asset ID 값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스랑 싱크라고 하는데 소스랑 싱크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 있네. 이거는 이제 퍼블릭 에셋에 대한 인풋 아웃풋 밸류예요. 그래서 소스는 퍼블릭 에셋에 대한 인풋 밸류고 싱크는 퍼블릭 에셋에 대한 아웃풋 밸류예요. 그래서 이거를 언제 쓰냐면은 아까 이제 앞에서 그림 보여드린 것처럼 이, 이 그림 잠깐 다시 볼까요? 프라이빗으로 내리고 퍼블릭으로 올릴 때 절대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프라이빗으로 내릴 때는 퍼블릭 아웃풋이 있는 거고 실제로 퍼블릭에서 빠져나가니까 퍼블릭 아웃풋이 있는 거고 퍼블릭으로 끌어올릴 때는 퍼블릭에 에셋이 추가되니까 퍼블릭 인풋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 소스랑 싱크 값을 사용하게 되고요. 샌더랑 리시버는 말 그대로 샌더에 대한 이제 스트럭처 인포랑 리시버에 대한 인포예요. 저 두 구조는 이제 뒷페이지에 그럼 자세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에가 샌더, 아래가 리시버인데 이게 이제 그 페이퍼가 다 이렇게 수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한번 보면. 그래서 샌더 쪽 한번 보면은 위에 UTXO, 셋 아프터, 널리파이어 나와 있는데 이제 위에는 UTXO에 대한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UTXO를 누적값이 얼마인지 그래서 다 합해가지고 샌더가 현재 밸런스가 얼마인지를 이제 나타내는 값이 이제 밑에 널리파이어랑 n이 널리파이어라고 돼 있고 c는 이게 아웃고잉 노트라고 해서 이제 실제로 빠져나갈 값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값이에요. 그래서 아웃고잉 노트랑 널리파이어랑 해서 이제 실제로 빠져나갈 값이 얼마고 그거를 거기에 이제 특정 랜덤 값을 부여해서 이제 실제로는 이제 숨겨져 있는 거죠. 이제 크립토그래피 스킴으로 이제 인내성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현재 샌더의 뭐 밸런스랑 빠져나갈 값이 이제 숨겨져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리시버는 이제 돈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존의 UTXO 이제 모델에서 보면은 이제 리시버는 새로운 UTXO를 생성을 하죠. 토큰을 받을 때. 그래서 이제 새로운 UTXO 생성하는 UTXO가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는 인커밍 노트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얼마를 받는지에 대한 이제 값이 리시버 값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샌더랑 리시버에 대한 정보가 이런 식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실제 소스 코드 구현된 소스 코드로 보면은 실제로 이제 UTXO라고 하는 스트럭처가 있고 거기에 이제 트랜스페어런트라고 하는 트랜스페어런트 플래그가 있고 퍼블릭 에셋이랑 PA라고 하는 이제 퍼블릭 에셋 값이랑 CM이라고 하는 커밋먼트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똑같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익스페런스에서 불리한 값으로 플래그가 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플래그 값에 따라서 퍼블릭 에셋 커밋먼트 값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UTXO 스트럭처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봤던 트랜스퍼 포스트인데 트랜스퍼 포스트에서 에셋 아이디 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소스랑 싱크 값 이제 퍼블릭 에셋에 대한 인풋 아웃풋에 대한 소스 싱크 값이 있다고 그랬고 샌더랑 리시버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에셋 아이디, 소스, 싱크, 샌더 포스트, 리시버 포스트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것에 대한 프루프 값도 트랜스퍼 포스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루프 값을 같이 나눠서 베리파이 할 수 있게끔 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샌더 포스트는 이제 UTXO 어큐뮬레이터 해가지고 이제 아까 UTXO 누적해가지고 총 이제 밸런스 얼마인지 나타내주는 값이 UTXO 어큐뮬레이터 아웃풋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널리파이 커밋먼트랑 아웃고잉 노트 이 두 가지 값이 실제로 이제 이 샌더로부터 얼마 빠져 나가는지에 대한 값이 담겨 있다. 이렇게 이제 샌더 포스트를 이루게 되고요. 리시버 포스트는 새로운 UTXO 값이랑 실제 얼마 들어올 건지 이제 풀 인커밍 노트라고 해서 인커밍 노트 값이 이렇게 들어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앞서 보여드린 그 문서랑 동일하게 구현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제 프라이빗 레이어에서 트랜스퍼하는 콜이에요.
만타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프라이빗 트랜스퍼 콜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포스트의 값이 제대로 들어왔는지에 대한 밸리데이션을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스 싱크 is empty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뭐죠? 소스 싱크가 퍼블릭 에셋에 대한 인풋 아웃풋을 했는데, 프라이빗 트랜스퍼는 퍼블릭 에셋에 대한 변동이 없으니 소스랑 싱크가 비어 있어야 맞는 거죠. 당연히 싱크가 비어 있으니까 싱크 어카운트도 비어 있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이제 밑에는 실제로 에셋에 대한 이제 밸리데이션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포스트 트랜잭션이라는 펑션을 콜을 하면서 이제 실제로 해당 포스트에 대해서 로직을 처리하겠죠. 실제로 이제 그 포스트 안에 이제 계속 타고 들어가면은 이제 포스트 안에 있는 프루프 검증하고 거기에 있는 커밋먼트 다 검증하면서 이제 그래가지고 다 이제 저 레저에 반영하는 그런 로직을 타고 있는데, 소스를 다 갖고 오기에는 너무 양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전 페이지에 이제 GitHub 리포지토리 주소도 첨부를 해드렸으니 한번 이제 간단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체인은 구성이 되는데, 이제 그때 이제 잠깐 전에 그루스 16 베리피케이션 코드 보여드릴 때 프루프는 오프체인에서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프체인에서 만들고 체인으로 프루프 값만 전달해서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코드가 실제로 만타에서 제공하는 만타에 월렛이 있어요. 월렛이 있는데 그 부분의 소스를 갖고 왔어요. 실제로 이제 만타 월렛은 UI는 자바스크립트로 되어 있는데 내부 로직은 다 러스트로 짜져 있어요. 그래서 러스트로 짜져 있는 로직을 JS에서 콜에서 쓰고 있는 형식인데, 그래서 이제 이건 포스트라고 하는 펑션이 실제로 이제 체인으로 쏴주는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트랜잭션이랑 다이어 나가서 실제로 클라이언트에는 키가 들어있으니까 키를 이용해서 이제 사인을 수행을 하고, 거기서 받은 이제 리스폰스 받고, 거기서 이제 사인을 하면 아까 그 포스트의 프루프 값이 포함되어 있었으니까 바로 이제 체인의 파라미터로 쓸 수 있는 그 포스트 값을 받는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체인에다가 쏘는 역할을 하는 펑션이죠. 네. 그래서 실제로 조금 더 타고 들어가면은 이제 여기서 스탠딩 키가 필요하죠. 스탠딩 키는 말 그대로 이제 SPS를 스탠딩 하기 위해서 프루프를 만들 때 사용하는 키인데, 당연히 이제 클라이언트는 키를 갖고 있을 테니까 스탠딩 키를 홀해서 쓸 수가 있어요. 좀 대단하다 보면은 파일도 실제로 파라미터 랜덤 파라미터 파라미터를 입혀서 사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그니처랑 방법으로 리퍼런스는 싱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우리 처리를 하는 싱크가 있으면은 싱크 있는 싱크가 있는 싱크가 굉장히 분리를 하고, 없으면 없는 분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만약에 그게 아니는데 처리 안 했으면 에러가 되고, 오케이 넣어도 해준다. 그런 펑션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여기서 사용했던 사인 펑션, 웍스사인, 이번에 이제 사인, 네, 이제 구현부를 보면은 이제 사실 이게 이렇게 돼 있죠. 실제로 시그니처 스키임에 사인 키를 이용해서 메시지나 랜덤과 이용해서 사인해서 결과를 성공하는 이런 사인 값이 들어있고요. 이제 앞에서 여기서 이제 만타에서도 아직은 그로스 16을 쓰고 있어요. 저희 시그니처 스킴은 실제로는 그로스 16이 되겠고, 여기에 이제 사인 키를 이용해서 바로 사인해서 전에서 아까처럼 아까와 같이 여기서 이제 포스트를 구성하는데 프루프로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리저에 실제로 체인에 전송이 돼서 실제로 반영되는 이런 로직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시간이 좀 촉박하다 보니 좀 이제 좀 실제로 이제 돌아가는
테스트넷이 있어요. 많다가 실제 돌아가는 테스트넷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이제 프라이빗 에셋에 대해서 이제 퍼셋을 받아서 실제로 이제 왔다 갔다 해볼 수 있는데 시간이 좀 충분하면 그런 것까지 했으면 좋겠지만 오늘은 좀 촉박해가지고 일단 이제 뭐 그림이랑 코드로 설명하는데 그쳤고요. 한번 링크를 그냥 드렸으니까 한번 해보시면은 되게 신기한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